반갑습니다. 다코스TV의 다코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 같이 나누고 싶은 주제는요. 저희가 이제 부동산 임대업을 하다 보니까 오늘 주제를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부동산 투자를 현실적으로 성공할 확률이 높은 사람들의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요. 그 조건들을 제가 오늘 현실적으로 이런 조건을 가진 사람들은 충분하게 다른 사람들보다 성공할 확률이 높다. 저는 이렇게 제 스스로 생각하는 것을 여러분들께 같이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어떤 얘기를 할지 궁금하신 분들은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저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부동산 투자 참 어렵죠. 어떤 투자들 쉬운 투자가 없을 거고요. 참 신경도 많이 쓰이고 할 일도 많고, 우리 직장 다니신 분들, 또 재영업하시는 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내일도 힘든데 투자를 공부를 해야 되고, 또 부동산 같은 경우는 현장 임장 조사도 가야 되고, 또 앉아서 손품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정보도 다 조사해야 되고, 또 매도 관련돼서 어떻게 또 알아야 되고, 부동산 임대차 관련된 법도 알아야 되고, 여러 가지 많죠. 또 나중에 수리도, 또 문제가 있으면 수리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여러 가지 신경 쓸 세입자 관리도 해야 되고 등등등 많은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와 내 가족의 미래, 나의 나중에 은퇴 후 노후의 미래를, 그런 불안정한 미래를 미리미리 대비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저는 부동산 투자가 아닐까, 직장인으로서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은 현실적으로 부동산 투자를 함에 있어서 우리 평범한 사람들이요,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들보다는 현실적으로 그 가능성이, 성공할 확률이 조금이라도 높은 그런 사람들의 조건을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한번 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바로 말씀드리면요. 자, 여러분들, 저는 예전에 그렇게 살았습니다. 제가 예전에 회사 다닐 때 사원들, 직원들 복지 차원에서 그 사택, 사원 아파트죠. 아파트를 제공을 해주는 회사였습니다. 다행히도. 자, 그 회사 주변에서 그 아파트가 제공되는 거죠. 아파트든지 또는 이렇게 같이, 또 결혼 안 하시는 분들은 같이 이렇게 거주할 수 있는 공간에 그런 사택을 주는 거죠. 산아파트. 자, 이런 분들 조건이 저는 가장 좋은 조건 아닌가요? 또는 자, 부모님 집, 이제 내가 다 커가지고 이제 취직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내가 독립을 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내 집 주변에 다행히도 회사가 있다거나, 또는 집과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출퇴근이 가능한 곳에, 부모님 집이겠죠. 부모님 집에서 다행히 출퇴근이 가능하실 수 있는 그런 분들, 이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누굽니까? 자, 이 요즘에 우리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아시죠? LH에서 저리로 우리 직장인분들 마찬가지고 좀 어려우신 분들 이렇게 저리로 대출을 해주는 LH 전세 대출, 그런 거 아시죠? 해서 전세자금 대출을 빌려주고 있거든요. 저도 이제 원룸 운영하면서 그런 분들이 많은데요. 그렇게 해서 조건이 돼서 다 빌려주진 않을 겁니다. 아마 어느 정도 연봉이라든지 뭔가 다 조건이 있을 건데, 그 조건에 해당되어서 아주 저리로 낮은 이자로 해서 대출을 해서 전세로 사실 수 있는, 아주 원룸이라든지 이런 작은 소형 아파트라든지 이렇게 해서 그 돈을 이용해서 아주 낮은 이자를만 부담하면서 사실 수 있는 분들, 이게 세 번째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조건이 세 병이죠. 아까 말씀드린 사택이라든지 사원 아파트에서 거주할 수 있으신 직장인분들, 또는 내 집이죠. 아까 부모님 집, 그 부모님 계속적으로 이때까지 같이 살았던 그 집에서 출퇴근이 가능하신 분, 또는 말씀드렸던 LH공사에서 저리로 그 대출을 받아서 주거를 할 수 있는 그런 분, 세 분의 이런 세 가지 조건을 가지신 분들이 제가 현실적으로 부동산 투자를 성공할 확률이 가장 높으신 분들 조건이 세 분이 들어간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게 무슨 말이지 싶으실 겁니다, 사실. 자, 이분들의 제가 오늘 그 경제적으로, 현실적으로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직장 다니시는, 특히 서울에 계신 분들, 지방 사시다가 취직이 이제 서울 쪽이나 경기도 쪽 되셔가지고 어쩔 수 없이, 보통 이제 사원 아파트 제공해주는 데는 별로 없기 때문에 보통 내가 올라가서 내가 살 집을 구해야 되는 거죠. 원룸을 구하든지 어디를 구하든지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주거 비용이 정말 엄청나게 많이 높거든요. 특히 서울 수도권 이쪽에는 원룸만 해도 한 5, 60만 원이 들어가는 거죠, 한 달에. 그럼 내가 한 달에 200만 원, 300만 원 벌어서 얼마나 벌겠습니까? 신입사원 처음 들어가 봤자 월급 받아가지고 4분의 1, 5분의 1이 주거 비용으로 순수하게 다 빠진다는 거죠. 그 돈이 2, 300만 원 받아가지고 5, 60만 원 빠지고, 나머지 돈으로 내가 식비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또 돈 내야 되는 거 많겠죠. 관리비 내야 되고 옷도 사입어야 되고 왔다 갔다 출퇴근해야 되면 또 교통비도 있어야 될 것이고 통신비도 내야 될 것이며 여러 가지 돈이 많이 들어가겠죠, 여러분들. 그러면 내가 과연 모을 수 있는 돈이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직장인들 중에 특히 원룸 사시는 분들, 주거를 독립하셔가지고 따로 사시는 분들 중에 돈을 모을 수 있는 분들이 현실적으로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아까 처음에 이 세 가지 조건을 내시는 분들, 내가 주거 비용을 최대한 아낄 수 있는 분들이 부동산 투자를 함에 있어서 종잣돈을 모을 확률이 가장 높은 사람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현실적으로 제가 접근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정말 사원 아파트에 저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빨리 투자를 할 수 있었고 빨리 중잣돈을 빨리 마련할 수 있었던 거죠. 사원 아파트에 들어가면 사실은 돈이 그렇게 많이 안 들거든요. 거의 최소 비용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몇십만 원, 아까 말씀드린 5, 60만 원을 아낄 수가 있다는 거죠. 또는 가족이 있는 분들이라면 어떻게 한 4인 가족 정도 되면 방 2개, 3개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집에서 최소 전세 자금, 전세를 얻으려면 최소 지방이라도 1억이 넘어가야 될 수도 있고 1억 미만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최소 몇 천만 원은 내가 돈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돈을 모으지 않고 다행히 사원 아파트를 제공하는 회사를 다니신 분들이라면 정말 좋은 조건에 여러분들이 투자와 종잣돈을 모으실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이거는 부모님 힘들게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내가 어느 정도 취직을 해서 한 2, 3년 정도 내가 꾸준하게 돈을 모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드실 수 있는 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모님 집에서 내가 출퇴근이 가능하신 분들, 이것을 악용하라는 뜻이 아니고요. 여기서 부모님하고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일정 비용의 돈을 조금이라도 생활비에 보탬을 해드리겠고 나머지 내가 돈은 꾸준하게 돈을 열심히 모아서 내가 투자 종잣돈을 만들겠습니다. 부모님과 그런 얘기를 한다면 어느 부모님이 야 싫어 너 나가 그렇게 하실 분들이 있겠냔 말이죠. 없단 말이죠. 아 우리 아들 우리 딸 여기서 같이 살면서 열심히 돈 모으겠구나. 그래 같이 살자. 이렇게 다 하시겠죠. 응원해 준단 말이죠. 부모님이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LH에서 저리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아까 말씀드린 원룸이라든지 이렇게 일반적인 빌라라든지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해서 계약을 해서 내가 매달 소정의 이자만으로만 그 주거 비용을 내고 나머지 돈을 내가 모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가질 수 있는 분들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부동산 투자를 함에 있어서 정말 종잣돈 모으시기 정말 좋은 조건을 가지고 계셨다. 이 세 분의 조건 제가 한번 생각해 보니까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종잣돈을 빨리 모을 수 있는 조건이 되시는 현실적으로 되는 분들. 물론 이렇게 말씀드렸죠. 투자를 하면 마인드도 있어야 돼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마인드도 가져야 되고 이 투자를 하는 의지도 있어야 되고 뭔가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시간 투자도 해야 되고 다 맞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종잣돈을 어떻게 빨리 모을 것이냐는 거죠. 그래서 월급을 받아서 직장인들이 월급 받아서 그 월급 받아가지고 한 달 쓰고 투자를 관련해서 종잣돈을 모으는데 이 돈이 부족하다고 해서 투잡 뛰고 쓰리잡 뛰고 할 수는 있겠지만 정말 힘들어진다는 거죠. 그렇게 말고 정말 현실적으로 일반 직장인 기준으로 해서 아침부터 열심히 일해서 저녁에 퇴근하신 일반 직장인을 기준으로 해서는 이 세 가지의 조건을 가지신 분들이 정말 종잣돈을 모을 수 있는 현실적인 조건을 가지고 계신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안타까운 현실은 이런 분들의 조건을 가지신 분들이 돈을 꾸준하게 종잣돈을 마련하고 준비하고 모으시는 분들이 안타깝지만 또 별로 없다는 게 이게 현실인 거죠. 사원 아파트 사시는 분들 제가 지난번에 영상 한번 말씀드렸지만 사택에 사시는 분들 중에서 오히려 투자 쪽에 더 밟지 못하시는 분들이 더 많다는 거죠. 왜냐면요. 이게 내 집 같거든요. 몇 년 살아보면. 내 것이 아닌데. 이거 회사 건데 그냥 계속적으로 5년, 10년 살아보니까 이게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예 주거 쪽 관련돼서 투자를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제 예전에 선배님들도 그랬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투자 쪽에 더 관심이 없다 보니까 오히려 월급 받은 것을 다 다른 쪽에 사용해버리고 남는 것은 없어지는 이런 불행한 악순환이 반복이 된다는 거죠. 오히려. 그리고 아까 부모님하고 사시는 분들 또는 LH 전세 자금 대출 받으신 분들 중에서도 정말 꾸준하게 돈을 모아가지고 현실적으로 투자 종목을 빨리 모으시는 분들이 있으면 다행인데 그런 분들이 극소수라는 거죠. 오히려 이런 분들도 더 해이해진다는 거죠. 마음이. 부모님 집에서 살기 때문에 일단은 안정적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급박한 게 없는 거죠. 사람이 오히려. 참 이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런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찍게 되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이 세 가지 조건 중에 하나라도 된다 하시는 분들은 남들보다 나는 종잣돈을 빨리 모을 수 있는 지금 현실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도 하지 않으면 이거는 누구 책임인가요? 하지 않는 분들의 책임이라는 거죠. 조건을 만들어줬는데 밥까지 어떻게 다 일일이 먹여주겠습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런 조건 가지신 분들은 정말 내가 정말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구나 깨달으시고 지금부터라도 이 조건을 이용해서 이 현실적인 조건이 영원히 하지 않는단 말이죠. 이 조건이 내가 가질 수 있는 이 한계, 시간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때 나는 무언가를 열심히 준비해서 종잣돈을 만들어 보겠다. 각오를 다지셔야 된다. 자, 주거비에 엄청난 돈이 들어가지 않는 대신에 나는 그 돈으로 뭔가 투자 정도를 만들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정말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오늘 영상을 찍어봤고요. 이렇게 오늘 영상을 마무리해 볼까 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어떠셨습니까? 네, 영상 혹시 도움 되셨다면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에도 제가 더 도움될 수 있는 영상을 가지고 오는 것으로 약속드리겠고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다쿠TV의 다쿠였습니다. 감사합니다.